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용산의 균열 소식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명태균급으로 작업된 리얼미터 조사의 진실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참모는 이번 폭력 사태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장기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분화, 움직임도 뚜렷해지는 모양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탄핵 심판 전까지 싸우자는 강경파와 헌법재판소 및 법정 다툼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파 윤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했거나 이미 대통령실을 떠난 이탈파로 갈라서고 있다고 대통령실 내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체포 당시에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대학 교수 출신 수석과 늘공 비서관은 관저에 없을 뿐더러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거의 관저를 찾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죠. 조작에 가까운 여조 때문입니다. 먼저 중요한 영상 모시고 리얼미터를 분해시켜 보겠습니다. 극우들을 이제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매일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속보라면서 예. 야 드디어 우리 각하께서 네. 지지율을 50%의 벽을 넘겨버렸다. 네. 이게 속보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자, 저런 여론조사는 세계 처음 봤습니다. 네. 야, 지금 이재명 대표 네. 차기 대통령 지지율 네. 전라남도 전부가잖아요. 네. 50%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디테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설계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시점쯤에 왜냐면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한국갤럽 나오기 때문에 네. 세게 한번 가자. 고성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해서 나의 충성을 한번 보여주고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거 인용되고 나면 구속되고 나면 그 뒤로는 불 꺾이긴다. 그렇지. 장사 끝나니까 네. 그 전에 한번 세게 당겨보자라는 각오를 하고 네. 며칠 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여론조사가 어떤 모양새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네. 자, 일단 조사 설계 자체가 지역이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5개의 보수 색채가 아주 짙은 지역으로 조사했고요. PK, TK만 했습니다. 자, 개인 고성국 TV가 의뢰해서 코라가 했고요. 조사 일시를 봐야 되는데 1월 15일, 1월 16일 양일간 했습니다.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네. 시간대를 보면 아. 12시부터 저녁 8시 직장인들이 집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직장인들이 일하고 있으면 절대 전화 받을 수 없는 그 시간. 그리고 다음 날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입니다. 이때 전화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밑에는 유선전화 ARS를 20%나 넣었어요. 20%.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술력은 총동을 한 거죠. 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방 보여주겠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52%가 나왔고 사실 이제 저것도 웃긴 게 뭐냐면 애초에 왜 저 조사를 설계를 했을까. 아. 저는 TK하고 PK만 딱 돌린 거 보고 이거는 정치평론 옛날에 하던 그 까락의 고성국 아저씨 지금 이제 극우 유튜버의 브레인이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 야 PK, TK에 너 국회의원 니네 배지 잘 봐라. 아. 야 여기는 딴 데랑 달라. 아. 여기는 윤석열 여전히 돌리면 지지율 50% 넘어. 옛날에 봤던 겁니다. 네. 아. 옛날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여러분 추억의 이름 통진당 사태라는 게 네. 있습니다. 경기 동부들이 설계를 했었던 가장 그 대표적인 샘플이 언제냐? 2012년 총선 때 야권 단일화 때 네. 그때 서울 관악 서울 관악지였고 누굽니까? 김희철 대 네. 이정희. 아. 김희철 대 이정희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그때 경기 동부연합의 실력 발휘가 됩니다. 아. 그때 ARS 여론조사를 가지고 단일화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오는 그 기술들, 네. 조직력이 그때 다 나와요. 총도인데 그때는 약간 지금이랑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네. 전화가 오잖아? 아. 대기하고 있다 전화 받아. 전화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일단 5060부터 채워버립니다.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5060이 채워져 버리면 아. 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통진당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 없어져 버려. 미리 삭제시켜버려. 아, 변수 삭제. 5060을 통진당으로 채워버리면 아.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딱 가장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조지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극우 유튜브 멋있네. 단체 채팅방에 돌고 있는 그 여론조사 응답하는 방법 이런 거 돌잖아요? 거기서 얘네가 딱 추구하는 게 뭐냐? 20대만 조집니다. 아. 20대만 조지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느냐? 한 20명, 30명만 갖고도 여론조사 하나를 뒤집어. 아. 왜냐? 20대는 애초에 응답률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지.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20대를 실제로 한 100명, 뭐 150명 이 정도 잡겠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그때까지 안 잡혀.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 3, 40명만 잡은 다음에 가중치를 줍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3, 40명만 있으면 20대 여론을 거의 100% 잡을 수 있어. 그럼 왜 지금 20대 지지율이 이상한지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정신 제대로 박힌 지금 빛의 혁명의 중심축이 2030 여성 축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20대 지지율이 어떻게 46%가 국민의힘이 나와? 안 되잖아. 근데 거기만 때리면 나머지를 다 뒤집을 수 있어. 거기가 가장 취약하거든. 그리고 비용이 제일 조금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일단 오늘 논란이 된 리얼미터의 집권 세력 선호도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과표집 이런 거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진보당이 정권 연장을 원한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이것부터가 일단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호남에서도 정권 연장 비율이 35%나 나옵니다. 또한 조사 시간대를 보시죠. 그래도 직장인이 받기는 힘들지만 지난 조사는 17시에서 18시까지는 했는데 이번에는 15시에 끝났습니다. 이건요 그만큼 응답률이 높아서 빨리 조사가 된 것이고 이미 다음날은 부족한 표집들 채우는 조사였을 겁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왕창 낀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요조에 취해 특검에 대해서 국힘은 끝까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국짐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항과 브리핑을 문제 삼아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힘은 야당과의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본회의 직전엔 내부 이탈 방지용으로 형해화된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상황을 제대로 철저히 수사할까봐 겁을 내고 이를 극구 반대하는 모양새로 일관했습니다. 애초부터 내란 특검 합의보다 결렬을 바라는 것으로 밖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최 대행이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한 부분도 다 제거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당 눈치를 보면서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안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당이 중도층 뭐 이런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최상목을 날리는 것도 꼭 고려해 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추가로 김건희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힘은 윤두창을 방패 삼아 명태균 수사를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차피 검찰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이번 주 봉지욱 기자의 특종이 터지면 이걸 바탕으로 더욱 강하게 국짐을 코너로 몰아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